안녕하세요. 나른한 점심, 식후 커피 같은 라디오, 점심의 책 한 권의 진행자 윤준호입니다. 저번 화에 이어 이상하고 불편한 세계로의 초대장 이방인 2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학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도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에 대한 아쉬움은 책 소개를 마치고 풀도록 하겠고요. 전 화에서는 이방인 1부, 주인공 메르소의 성격을 어머니의 장례식과 해변가에서 아랍인을 죽인 사건을 통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이방인 2부, 메르소가 살인죄로 잡혀가 법정과 감옥에서 겪는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의 위선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가벼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게 내용 소개드리면서 책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내용 소개하기 전에 가볍게 노래 한 곡 듣고 오시죠. 이 방송을 진행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 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이방인 2부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체포가 되자 나는 곧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 확인을 위한 신문이어서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경찰도 나의 사건에 아무도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후 예심에서 판사가 간단한 호구조사를 할 때 나는 판사에게 변호사를 반드시 세워야 하냐고 물었다. 판사는 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직무에 따라 선정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의 편리함을 느끼며 법률은 참 잘 돼 있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나의 변호사가 찾아와 자기소개를 했다. 그 후 문제의 요점으로 들어갑시다 하며 조사원들이 내가 어머니의 장례식 날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아왔고 이는 판결에 중대한 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평소 자문하는 습관이 없어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거니와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는 일이 있는 법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나의 말을 막으며 이 말은 절대 예심판사의 방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의 장례식 당일 피곤했고 나는 육체적 욕구가 흔히 감정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확실한 것은 어머니가 죽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시 후 예심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내가 어머니를 사랑했냐는 질문과 왜 총을 쏠 때 첫 발과 두 번째 발 사이에 기다렸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 나는 남들만큼 어머니를 사랑했고 두 번째 질문을 들을 때 그 당시에 뜨거운 태양빛이 생각나 말을 멈췄다. 그 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심판사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고 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예심은 끝이 났다. 네, 2부 전반부의 줄거리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줄거리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나요? 서적으로 읽으면 분명 이상한 점이 쉽게 드러날 테지만 요약하고 듣기만 하니 파악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누구도 주인공 메르소에게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심에서 검사는 이 법정은 내일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 부모를 살해한 범행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라빈의 죽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메르소가 어머니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과 어머니의 장례식 다음 날 마리와 함께 데이트한 것을 죄로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세상의 부조리함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주인공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장례식 날 슬펐다 라고만 말하면 가벼운 형벌만 받고 끝나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생각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주인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작가의 실존주의가 드러나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도망치지 않는 것인데요. 또한 현대에도 형벌의 감량을 위해 위선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보여줍니다. 시간의 여유만 된다면 앞에 설명한 줄거리 이후에 수차례의 예심과 본심을 소개하면 좋겠지만 소개드린 줄거리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만 계속 반복되고 이 방송에도 시간의 여유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심 이후 사형이 선고된 주인공이 감옥에서 지내는 생활을 보고자 합니다.
사형 선고가 된 후 나는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사형 전 극적으로 이 무자비한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예가 없는지 몇 번이나 자문해봤다. 그리고 탈옥하는 방법에 대해 여태껏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가에 대해 후회했다. 그러는 사이 나는 형무소 소속 신부의 면회를 3번이나 거절했다. 말할 것도 없었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는 받아들였다. 상고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인간은 30에 죽든 60에 죽든 결국 죽는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나는 계속해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무소 소속 신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오자마자 나를 위로하며 하느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줄 것이며 사후세계가 두렵지 않게 된다며 줄줄이 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 말들에 짜증이 났다. 그렇게 대화를 하던 도중 나는 왠지 알 수 없지만 나의 마음속에서 그 무언가가 터져버리고 말았다. 나는 신부에게 너의 신념은 일말의 가치도 없으며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각도 없다. 나는 나 자신에게 확신이 있으며 죽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고 내 생각은 옳았고 지금도 옳고 언제나 옳으리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붓자 간수들이 나를 붙잡고 신부는 뒤돌아 떠나버렸다. 이제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줬으면 하는 것뿐이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줄거리 소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신부에게 말을 쏟아내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3페이지에 걸쳐 길게 써있기에 조금 간추려봤습니다. 저 말들로 인해 메르소는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고 죽음에서 살아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인식한다는 말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맞는 말인가 봅니다. 이 책은 죽음에서 삶을, 괴로움에서 행복을, 거짓에서 진실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주인공 또한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해주죠.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불편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한 이유는 불편한 것을 찾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편한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찾아보자는 뜻도 있었답니다. 메르소가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계속 말하는 것은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도 맞닿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해줍니다. 이걸 듣는 청자 여러분에게 죽음이란 먼 이야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나와 그 주변의 삶에 감사하고 때로는 주의 깊게 보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 때문입니다. 주제가 너무 어두워졌네요. 마지막을 이렇게 어둡게 끝내는 것은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이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에 대해 그리고 여태 KBS에서 2년 반을 일한 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방송 제작 초창기에는 사화의 주제로 노명우 저자의 인생극장이나 리처드 도킨스 저자의 이기적 유전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의 능력 부족으로 이방인을 짧게 요약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1, 2부로 나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극장은 사회학자 노명우님의 부모님의 삶을 보여주면서 시대상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죠. 이기적 유전자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유전자의 운반자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데요. 부정하고 싶지만 맞는 얘기 같아서 오히려 읽는 독자를 화나게 하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두 책 모두 아주 유익한 책이니 조금 길더라도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인생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모두가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기말고사에 마음을 졸여야 할지, 기말고사가 끝나고의 홀가분함을 상상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둘 중 옳은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우 여러분 모두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있을 방학에 너무 풀어지지 말고,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모두 시험 잘 치르시고 즐거운 방학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초대장에 초대되어 출발한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이 종착역에서 걷다 보면 보일 거라 믿습니다. 끝은 다른 것의 시작이라 누가 그랬던가요? 청자분 모두에게, 또 KDBS 국원들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심심한 인사를 하려 합니다. 안녕. 이상 제작 진행 기술의 윤준호, 송출의 이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게 될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맘 어떻게 해야 하니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전부터 정해진 연일지도 너밖에 모를 내가 되었던 그때가 두려워져 널 안고 있으면 자꾸 욕심이 나 어쩔 수 없는 걸 이 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굳게 닫힌 저 문이 열리면 그때는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잠시 스치듯 만나 운명처럼 날 꽃 피우게 매일 널 꿈꾸겠지만 가득 채울 그리움만큼 계속 내 곁에 있어줘